예, 안녕하세요. 저희 재물 손해사정사 뭐 회계학 2차죠. 저 박종화 회계사고요. 예,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뭐 첫날인데 하필이면 이제 그저께죠. 그저께 허리를 다쳐가지고 살짝 컨디션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원래 필기도 막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쓰는데 아마도 이쪽 가까운 쪽에서 아마 필기를 계속 할 것 같고 오늘 하루만큼만. 그래서 뭐 제가 한 4년 전에도 뭐 비슷한 걸로 한번 삐끗해가지고 또 요맘때도 삐끗해가지고 하는데 한 3일 정도 되면 괜찮더라고요. 하여튼 뭐 처음 만나는데 제가 다친 얘기부터 하고 죄송하네요. 저는 이제 박종화 회계사고요.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프로필 같은 거는 이제 거기 사이트 가면은 다 있으실 텐데 하여튼 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.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뭐 아마 대부분일 테니까. 저는 작년에 여기서 5월이죠. 5월부터 강의를 했었어요. 지금 손해사정사. 그래서 시험을 제가 이제 8월 달에 시험이니까 올해 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그때 뭐 대부분 다 잘 봤어요. 점수가 막 50점대, 60점대 막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재물 손해사정사에 특화된 회계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또 따로 이번에 썼잖아요. 그래서 뭐 기존에 제가 다룬 책 갖고 있었던 거를 조금 이제 저희 쪽에 맞게끔 2차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제끼고 그래서 좀 물론 이제 하나의 회계학 책에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라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. 왜냐면 내가 회계학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또 많으실 텐데 이 책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근데 한 과목이 더 있어요. 사실은 회계원리라고 있습니다. 내가 회계원리를 안 들으신 분이 있죠.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훨씬 많은데 그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회계원리가 뭐냐면은 뭐 차변대변 혹시 차변대변 모르시고 오신 분 있어요? 차변대변. 그거 좀 다 있으시죠. 차변대변 모른다. 그럼 반드시 회계원리를 들으시고, 난 차변대변 안다. 그럼 이제 바로 이걸 들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회계원리를 안다라는 것은 뭐 제가 이번에 겨울에 15강 정도 찍어놨는데 온라인으로 올려놨죠. 그거를 꼭 반드시 들으시고 오셔야 되겠어요. 차변대변 정도 외에는 어차피 다 중급, 요거를 이제 조금 심화한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회계예요. 재무회계다 보니까 사실 뭐 내가 차변대변 알면은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라는 개념 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100원이 1년 뒤에 뭐 110원이다. 뭐 그 정도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본 이론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. 제 경험상 첫날에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속 오고 있죠.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저거 뭐 한 거는 별거 없죠. 저는 박종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하시라. HU거든요. HTTOI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비물은 이제 연습장하고 계산기인데 왜냐면 이제 회계를 아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.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듣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차변대변하고 화폐 시간가치 그거 개념 아시면은 바로 재무회계 들으시면 상관없어요. 근데 그 개념이 모른다 또는 가물가물하다 그럼 반드시 들으시고 하셔야 되겠다. 어차피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그 차변대변을 이제 모르면은 처음부터 1강부터 예를 먹겠죠. 근데 어쨌든 그 정도만 대략 알면은 뭐 이거를 내가 거의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들으시면 되겠어요. 물론 과목 자체가 뭐 회계원리가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. 뭐 관세사, 감정평가사 이런 보험계리사도 마찬가지고 말은 회계원리가 시험인데 그 회계원리라는 거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회계원리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. 야, 회계원리가 시험인데 왜 이런 걸 하냐. 근데 회계원리 자체는 뭐 굳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점? 뭐 그 정도가 나와요, 사실은. 뭐 정해진 건 없지만은 얘는 이제 정해져 있죠. 15점. 전체 100점 중에서. 그럼 요거는 이제 75점 정도. 요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점수 배분입니다. 물론 회계원리를 심화시킨 게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 뭐 겹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10점이라는 건 재무회계 그쵸 제 책에 있는 재무회계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회계 원리에만 있는 게 한 10점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은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할 겁니다. 뭐 알아들으신 분이 거의 없겠지만 뭐 미수수익, 뭐 선수수익, 선급비용, 미지급비용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거의 다 재무회계 가서 또 이제 그러니까 얘가 기초, 얘는 이제 응용 이렇게 되는 거죠. 기초 심화.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겹치는 건데 여기서 거의 다 다르고 회계 원리에만 있는 게 있다. 어쨌든 간에 기초를 반드시 닦고 오셔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연습장 계산기 지금 이제 그 첫날 보면은 저번에 제가 5월 달에 됐을 때도
보면은 이제 계산기, 그쵸? 거의 없죠, 지금 계산기. 쌀집 계산기가 필요합니다. 쌀집. 핸드폰 안 되고, 쌀집 계산기.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거. 보통 이제 카시오를 많이 쓰거든요. 카시오 거. 이게 이제 카시오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써요. 그거. 그 다음 연습장도 필요하겠죠. 왜냐면 우리가 연습장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시키거든요. 제가 뭐 이렇게 순서 들이면 안 하고 있는데, 그래서 계산 문제 이론이 있는데, 이론이 한 문제도 안 나와요. 2014년에도 그렇고, 15년에도 그렇고, 2014년부터 2차가 됐잖아요. 1차에서. 그래서,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2차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, 안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2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, 내가 정답을 못 맞추더라도 워낙에 원래 채점하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꽈락이기 때문에 점수를 올려준다는 거예요, 이 차는.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끄적거리면 점수를 올려주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정확하게 못 맞춰도 괜찮다. 그게 이제 장점인데.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은 뭘 끄적거릴 건덕지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객관식은 찍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안 좋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2차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제가 그때도 2014년에 한 문제도 안 나오길래, 왜냐면 객관식일 때는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한 문제도 안 나오길래 이건 추세가 될 거다. 그래서 아예 이론을 배제하고 수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도 2015년에도 이론 문제가 빵 문제. 그러니까 여기서만 15문제 나온 거예요. 이거는 그냥 방향인 거죠. 일종의 뭐 출제 방향. 뭐 공시화되진 않았지만은,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날 거다.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사실 1차 때보다 공부 범위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, 사실. 제가 봤을 때는 이론 쪽은 배제해도 되니까. 그리고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뭐 이 정도다. 그래서 이거는 뭐 15점인데 뭐 두 문제 정도 나와요, 두 문제. 이거는 뭐 한 문제. 전체가 그리고 한 문제, 15문제입니다. 2년 연속 그랬어요. 그럼 여기는 이제 12문제 이렇게 되겠죠? 맞나? 14, 15 이렇게 이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재무회계에서 나오고 뭐 회계 원리는 이제 그 한 문제 회계 원리에만 다루는 아까 그런 주제가 살짝 있었다고 했는데,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뭐 보통 이제 요거 합쳐서 그냥 회계 이렇게 해요. 재무회계 또는 뭐 중급회계 하는데, 어쨌든 굳이 구분하면은 이렇게 회계 원리 한 문제, 12문제, 이게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나와요. 제 원가 관리 회계가 일단은 내용은 상당히 많거든요. 뭐 원가회계, 관리회계 뭐 상당히 많은데,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만약에 파트가 1장에서 10장이 있으면 1, 2장 쪽에서만 나왔어요. 2014년, 15년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세가 될 거다. 그래서 원가 관리만큼은 굉장히 기초만, 센 기초만 딱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수업은 2강 정도는 배정을 해놨습니다만은,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예요. 앞부분에.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봐볼까요? 그래서 목차라도 봐야 느낌이 있을 테니까. 뭐 재무회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다 체크를 해드리겠지만, 원가 관리 쪽에서 보시면은 목차 한번 가보세요. 차례. 그래서 목차 그 원가 관리 차례 보시면 이제 4페이지가 돼 있는데 1장에서 12장 돼 있죠. 이것도 축약한 거예요. 뭐 보통 책은 뭐 이제 16장까지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다 제껴놓고, 그래서 그 중에서 1, 2장이 원가 관리에서는